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재테크 책 한 권 읽었는데요. 좀 기억해 볼 만한 내용, 책 읽고 던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좀 복귀해 볼 만한 내용, 목차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책 제목은요, 나는 투자로 30년을 벌었다 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한정수고요. 가로에 보시면 세상학 개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책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을까?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은, 첫째로는 이분이 30대에 30억을 벌어서 직장을 은퇴했다. 그래서 이렇게 책 제목을 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30억을 정말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는 알 수는 없고요. 벌 만큼 벌었으니까 직장에서 은퇴를 했겠죠. 파이어족 같습니다. 30대니까. 결론적으로 돈을 어떻게 벌었냐? 일단은 테슬라 주식하고 가상화폐로 벌었다. 부동산으로 번 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죽으라고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으로는 그렇게 크게 벌지는 못한 것 같고, 주식, 그 다음에 가상화폐로 본 것 같습니다. 자, 목차 소제목 위주로 보시면 주제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니까 목차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왜 투자자의 삶을 살까? 투자는 삶의 방식이 있고, 투자자라는 삶의 방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삶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투자를 할 때 마음이 편안한 이유는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시간과 돈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결정된다. 잘 사용해야겠죠. 2. 축척을 통해 인생을 스노우볼링하는 방법. 눈사람 굴리듯이 돈을 버는 방법이겠죠. 그건 바로 재테크 습관을 기르는 건데요. 첫째로는 자산 현황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책을 보니까 뭐 엑셀을 통해서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 종목이라든가 가상화폐 이런 걸 정리해가지고 수익률도 계산하고 뭐 이렇게 막 함수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막 계산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투기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뭐 버는 돈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굳이 그렇게 엑셀 함수 막 정리하고 그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투기 연예인들은 돈 버는 게 적기 때문에 뭐 많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막 엑셀 만들고 함수 만들고 계산하고 더하고 빼고 이런 거 가계부 쓰고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저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가 30억을 벌었으면 그렇게 할 가치가 있겠죠. 자, 30억이 만약에 있다면 10억은 국내 배당 주식에 투자해서 연 5% 배당을 받고 나머지 20억 원을 재테크로 굴리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30억을 일단 벌어야겠죠.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투자 뭐 이렇게 굳이 힘들게 할 필요 없고 배당 투자를 하면 된다 이렇게 현재 이 사람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억을 부동산 사지 말고 배당 주식 사서 5% 정도의 배당 이자를 받으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습관이 꾸준히 자신의 성장을 기록하라. 재테크하거나 투자하는 그 과정을 기록하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유튜브 콘텐츠는 단기적인 이슈 말고 나중에도 볼 수 있는 이슈 주제를 올려야겠죠. 유튜브에서 월 500만원 광고 수익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록의 의미로 유튜브를 해야 된다. 자신의 그러니까 투자 기록을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로 남겨서 자신의 성장 과정을 뭐 기록해봐라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습관 3. 투자 목표를 설정하라.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매수의 경우에는 공부는 하되 자신이 너무나 공부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좀 편협된 시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사랑에 빠지지 말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투자 공부를 할 때는 탑다운 방식으로 하라. 투자 철학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되었던 책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십시오. 눈에 익숙한 책 제목도 있고 처음 보는 책도 있죠. 가끔씩 이런 투자 서적을 보면 이런 책을 열거하고 있는 저자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런 도움이 되는 책도 물론 있겠지만 자신이 읽은 모든 책을 추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책 한 권 제대로 시간을 내서 읽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자신이 추천을 받았거나 자신이 읽었던 재테크 책을 그냥 열거를 무조건 많이 하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걸 느끼냐면, 예를 들면 김승우 회장의 돈의 속성이라는 재테크 초보들이 알아야 될 최강 재테크 마인드 책이 있는데 여기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읽지 않는 책은 추천하지 않는다. 읽은 책은 다 열거를 해보고 본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엉뚱한 책도 있고 투자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마인드 형성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인문학 서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 있잖아요. 대한민국 아파트 부의 지도. 이 책이 여기 들어있는 거 보고 그냥 읽은 책이라고 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나는 신문 읽기로 하루를 시작한다. 신문 읽어야겠죠. 주변에서 기회를 찾는 방법. 종이신문을 추천하는 건 아니었고 우리가 뭐 이렇게 오픈 채팅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PDF로 되어 있는 이런 신문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투자해라. 투자 공부의 방해 요소는 한 분야만 공부하면 객관성을 상실한다. 인지 편향이 생기고 확증 편향이 생기는 것을 주의해라. 투자에서 편향된 생각을 만드는 요인은 가치와 가격을 혼동하는 것이다. 현재의 가격을 가치로 착각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가치는 미래를 대표하는 개념이고 가격은 현재의 투자자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빠르게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면서 투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매수할 때, 자, 감정을 이용하지 못할 바에 차라리 죽여라 하면서 감정에 휘둘리지 말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은 자동 매매 시스템을 한번 이용해봐라. 이 정도로 매수할 때 오팔나거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결국 제로섬 게임이죠. 잃은 사람이 있고 그 돈을 버는 사람이 있죠. 사람들의 욕심과 공포를 이용하라. 멀더라도 확실한 미래에 집중하라. 전기차, 메타버스, 가상자산, 기후변화, 식량 부족, AI. 현재 많은 돈들이 여기에 투자가 되어 있고 기술 개발도 여기에 가치를 두고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 미래에 가치를 두고 투자를 해라. 이래서 장기적인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선택을 하고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법. 투자는 참을성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 많은 사람의 지갑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오런 버핏의 명언을 들고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이죠.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장기 투자를 강조하는 말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옳은 투자를 선택을 했더라도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투자는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목표, 재테크 수익을 앞두고 신나게 인내하면서 파다가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인 것 같아요. 자, 매수의 경우 투자는 거시 심리학이다. 미시가 아니고, 자, 가치는 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격은 심리를 반영한다. 가격은 심리를 반영하고 심리는 가치를 반영한다. 이 뜻이 뭔 말일까? 결국은 가치의 현지화가 결국은 가격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시장은 당신이 돈을 다 잃기 충분할 정도로 오랫동안 비이성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케인즈의 말을 또 인용을 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전 세계가 경기가 침체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미국에서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은 상승률이 부동산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세계 경제 침체에 베팅한 인버스 상품이 있죠. 인버스 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은 오히려 큰 손실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 불허로 이렇게 흐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알 수가 없다. 가장 큰 수익을 내는 시기는, 다시 말하면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투자 시기는 바로 블랙먼데이라든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리고 2008 금융위기, 코로나 봉쇄, 2020년 이럴 때 대폭락기였잖아요. 이때 그 직후에 투자를 했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저자도 그때 투자해서 이 코로나 이 시기에 가상자산 주식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큰 투자처를 찾는 법. 저자는 테슬라, 이더리움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식으로 좀 알아야 될 내용, 튤립버블, 이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자, 튤립버블의 정확한 유래는 튤립 뿌리에 대한 버블인 것 같아요. 저도 잘못 알고 있었는데, 튤립 뿌리, 튤립 알뿌리를 파서 보관해 다음 봄에 심었을 때 나오는 꽃 색깔이 두 가지 색깔을 띠는 기형적인 튤립 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얻기 위해 튤립 뿌리가 고가에 거래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형적이고 아름다운 튤립을 서로 차지하고 고가에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뿌리만 보아서는 꽃이 어떤 색깔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튤립 뿌리에 대한 선물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자, 튤립 버블에 대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거 유래 한번 잘 기억해 놓으시면 유식한 척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버블이라는 뉴스가 나온다면 투자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자, 버블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방법 없다. 예측 불허라는 것이죠. 자, 포트폴리오 현금도 종목이다. 자, 현금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마음이 들었고 저도 뼈저리게 느낀 부분에 한 가지죠. 바로 현금이죠. 현금. 포트폴리오의 일정한 비중을 현금으로 유지하라. 시장 상황이 변동이 되고 특히 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현금이 없으면 대응할 수가 없게 됩니다. 투자에서 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유 현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현재가 그래요. 현재. 현금을 주식이라고 취급하게 되면 대폭락 시기에는 현금이라는 주식 종목 혼자만 가격이 치솟는 것과 같게 됩니다. 그만큼 돈이 귀해지죠. 자, 폭락의 타이밍은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문제고 폭락을 예측하거나 피하려다 놓치는 수익이 폭락 자체에서 잃은 돈보다 더 많다. 핀터 린치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투자 기회를 노리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투자 수익을 팔아 현금화 비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폭락 와중에도 현금 비중이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은 기회가 왔을 때, 많은 폭락이 왔을 때 살 돈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조금 하락했다고 해서 몰빵을 해버리면 안 된다. 항상 현금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 이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맞출 수 없는 타이밍을 맞춰야 할 때, 그것은 바로 적립식 분할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일정한 때에 일정한 금액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폭락을 하게 되면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하게 되니까 좋은 투자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포트폴리오. 돈 벌려면 집중하고 지키려면 분산하라. 이건 상식이죠.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을 지키는 전략이고 대신 돈을 벌지 못하죠. 워런 버핏의 유언이 벌써 해제가 되고 있죠. 자산 90%는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 10%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라 하면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뜻은 뭔 말일까요? 주가는 세월과 시간이 흐르면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이 인덱스 펀드에 따라서 추종할 수 있는 펀드에 투자해서 안정성에 방점을 둬라, 이런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잃지 않는 투자, 워런 버핏의 대표적인 명언이죠.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집중 투자에 대한 오해. 세상의 큰 흐름에 올라타라. 내가 집중 투자하는 법. 돈 벌려면 집중 투자해야 된다. 나는 네이버, 테슬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레이스왑에 집중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다. 결국 여기에 부동산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맹점이긴 하죠. 우리는 지금 부동산 공부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만능이 아니라는 걸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자, 매도. 날씨는 예측할 수 없지만 계절은 예측할 수가 있죠. 장기간 투자하면 예측이 정확해집니다. 단기 투자의 치명적인 단점은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결국 노동의 영역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기 투자를 위한 마인드. 저평가된 자산을 싼 값에 모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장기 투자니까 단기적으로 팔 생각을 않는 게 좋다. 장기 투자에는 선절 전략이 불필요하고 계속해서 차트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유명한 그림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기 투자와 실제 장기 투자죠. 보통 사람들이 장기 투자의 과정은 이렇게 평탄하게 시간이 흐르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장기 투자의 과정에는 이런 장애물도 만나게 되고 이런 깊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죠. 많은 흔들림 없는 위기와 이런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버텨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흔히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설명하고 투자 심리가 이축이 되고 투기 심리가 폭발하고 이럴 때 많이 거론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차트에 집착하지 않는 이유. 차트 모양은 차트 바깥에 있는 다른 진짜 변수들의 효과를 이길 수 없고 정확히 반영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하는 방법. 분산 투자를 통해 평균 매입가를 낮추고, 이거는요 암호화폐에서 유효한 방법입니다. 물론 주식도 해당이 되겠지만요. 자, 100만원 투자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이분이 마이너스 30% 소리하는 거 보니까 암호화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1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마이너스 10%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평균 매입가를 낮추고 보유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 즉 장기 투자를 하면서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더라도 그 가치를 인정한다면 계속해서 매입을 해서 평균 매입가를 낮춰라 이 말입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리셋하는 방법.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투자를 하다가 리셋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때는 어떤 경우에 해야 되냐? 바로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매력이 떨어지고 할 경우에는 리셋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이 산 주식이라든가 자신이 산 코인이 해당 시기의 유행에 따라가지 못하고 퇴보한다. 그러면 리셋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현재 시장 분위기에 맞게 자산을 재평가하고 가치도 재평가해서 매력적인 사람들이 탐욕이 몰리는 자산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매도, 운도 실력이다. 늘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보통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 즉 알게 모르게 행운을 잡기 위한 스스로 자신이 환경을 만들고 불운이 작용할 확률이 줄이는 선택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것이죠. 투자에서는 대응력, 판단력, 행동력이 중요합니다. 즉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를 했는데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잃었죠. 이런 코로나 사태에 경제가 침체되고 폭락했을 때 과감하게 베팅을 해가지고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이번에 큰 돈을 벌었죠. 저자도 그런 경우입니다. 자,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미루는 건 가장 크고 멍청한 실수다. 내가 남들보다 더 멀리 본 것은 그인들을 얻기 위해서 있기 때문이다. 뉴턴.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봤던 명문장이죠. 명문장. 자, 투자 원칙을 세우고 뇌동 매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감정에 휩쓸리거나 주변 환경에 휩쓸리면 안 되죠. 자, 실력을 가장 빨리 키우는 방법. 실수해도 괜찮은 돈으로 적은 돈으로 최대한 많은 투자를 해보라. 확실한 기회의 경우에는 집중 투자를 한다. 자, 3. 무엇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제 본격적으로 자산 종류별로 투자 방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주로 주식하고 가상화폐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은 크게 이 책에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도 몇 장 되지 않아요. 부동산 부분은. 자, 주식 투자.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의 조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에 오랫동안 장기 투자한다. 더 존 비주원 주식을 사서 돈을 벌었다. 나 같은 경우는 독점적 지배력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산다.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는 게 바로 더 존 비주원, 테슬라 이걸 예로 들은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주식 투자의 장점은 금융감독원에서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기업 경영 상태 파악이 용이하고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사업보고서를 업로드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사업보고서 2번에 사업의 내용, 여기에 그 회사에 관련된 내용, 그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설치를 하고 있어서 정보를 얻기가 편하다. 자, 양도 차익 5천만원까지는 국내 주식은 무료입니다. 무료. 양도소득이. 그러나 2023년도부터는 5천만원 이상의 양도수익은 20%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반면 해외 주식은 250만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자, 미국 주식 투자의 장점. 뉴욕 증권거래소의 거래소 시가총액이 전세계의 30% 이상의 큰 시장이다. 장점이죠. 한국에는 투자할 만한 회사가 없죠. 구글이나 미래의 엄청난 IT의 진전을 이루는 대형 회사가 대한민국에 없잖아요. 투자할 만한 회사가 없잖아요. 삼성 말고는. 그런데 미국에는 투자할 만한 회사가 아주 많다. 그러면서 참고해 볼 만한 사이트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튜버 중에 이런 차트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어디에서 가져오냐 되게 궁금했는데 바로 이 히트맵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자, 뭘 사야 할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런 버핏 회사의 버크셔 해서웨이 많이 들어봤죠? BRK 주식을 사면 된다. 바로 애플, 아마존, 코카콜라, BNSF, 가이코 등 회사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사는 것은 간접 투자하는 것이 된다. BRK 주식 한번 볼까요? 여기죠, 여기. 이렇게 오런 버핏 회사에서 투자하고 있는 것을 간접 투자하면 되겠다. 자, 미국 주식은 배당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다. IT 기업은 거의 배당을 하지 않지만 요식업, 금융업, 통신, 석유산업 등 신규 투자가 크게 필요 없는 주식은 배당 지급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배당금을 늘리는 게
큰 미덕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나라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자, 미국은 1월, 4월, 7월, 10월, 그리고 3월, 6월, 9월, 12월 분기마다 배당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매달 배당하는 회사도 있어요.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뭐 1억, 2억 있으면 이렇게 배당하는 회사를 잘 골라서 하면 매달 배당 주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배당 금액을. 자, 정년 퇴임한 보수적 투자자에게는 건물 투자보다 이런 배당 주식 투자하는 게 매력적이다. 왜냐? 부동산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자, 배당주 많은 주식을 예를 들어 줬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죠. 버라이즌,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필립 모리스, 엑손모빌, 리얼티 인컴, 아메리칸 타워. 자, 이거는요 부동산 투자 신탁이고 여기는 IT 기업이 아니죠. 주로 전통주입니다. 전통주. 배당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투자 비용이 더 이상 들지 않는 것이죠. 이런 뭐 담배, 그 다음에 뭐 석유 이런 거죠. 정유회사. 자, 포트폴리오 짜는 게 귀찮으면 DIV 고배당 ETF에 투자를 해라. 안정적으로 연 4% 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배당 투자는 수익률보다는 돈을 지키기 위한 투자다. 미국 주식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고, 저는 이걸 몰랐네요. 우리나라는 상한이 30%죠. 그리고 미국은 장 종료 후에도 거래가 활발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달러 보유의 효과도 있어서 어떤 포트폴리오의 효과도 누릴 수가 있죠. 자, 해외 주식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은 세계 최대 커뮤니티인 레딧. 저도 한번 깔아봤거든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답답하긴 한데, 우리나라의 뭐 DC 인사이드 이런 그런 개념의 커뮤니티인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저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투자도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주식이나 가상자산의 상승 속도가 부동산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꼭 좋은 건 아니다 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수 우위 분위기는 부동산의 경우는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투자 매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비호의적인 것 같아요. 투자 수요가 떨어질 수도 있다.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유동성이 묶여있죠. 큰 돈이 부동산에 묶여있다는 것이죠. 집 때문에 다른 투자를 포기하지 마라. 부동산만 투자하지 마라 이 뜻이죠. 우리 투기인들한테는 상당히 조금 뜨끔한 내용입니다. 유주택 무투자자가 되면 안 된다. 주택이 있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주택이 있더라도 가상자산 주식에 투자를 하라 이 뜻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어떤 사람에게 적합할까? 몸테크에 강한 사람, 역동성을 포기하고 안정성을 취하는 투자자. 아, 설득이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벌었다는 가상자산. 자, 버블은 당대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유망한 혹은 가장 안전하고 매력적인 분야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라. 현재 암호화폐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가장 버블이 심하고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죠. 자,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디서 나올까? 워런 버핏은 금 투자를 안 하죠. 금값이 오르려면 살 사람이 팔 사람보다 많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건 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적정한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 자, 비트코인 채굴 네트워크는 우리나라 전력 사용의 30% 정도를 사용합니다. 즉, 비트코인이 그냥 가상에서 공짜로 생산되는 게 아니고 노동력과 전기를 투입해야 한다는 그런 물리적인 네트워크라는 점이죠. 그냥 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끔씩 비트코인이 무슨 가치가 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죠. 바로 비트코인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노동력 투입의 산물이라는 거죠. 이걸 이해하고 수용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좀 멍청한 것이죠. 워런 버핏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자, 2100년부터 2104년까지 최종 단계죠. 비트코인은 4년 동안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한 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감기가 계속 거쳐가면서 비트코인의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인플레이션의 속도도 낮아지고 수량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상자산 시장의 분류는 자산, 화폐, 플랫폼, 그리고 플랫폼 위에서 운영되는 앱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화폐형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것이고 자산은 비트코인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베타성 사용 영역이 제한되어 있고 규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화폐형 같은 경우. 플랫폼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
네이버나 뭐 구글 이렇게 많은 홈페이지라든가 다양한 어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플랫폼이죠. 이더리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 발전은 대중이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말은 뭘까요? 바로 암호화폐 시장은 초기 단계고 아직 대중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죠. 마이클 셀러도 최근에 비투시화님이죠. 비투시화님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 대중들이 아직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암호화폐의 발전,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 그때야 투자의 어떤 가치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해버리고 투자로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를 담을 때는 그때는 이미 너무 늦다는 것이죠. 자, 저평가된 가상자산을 고르는 방법,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 가상자산 투자는 어떤 사람에게 적합할까, 뭐 젊은 세대에 적합하고 IT에 밝은 사람이 적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요. 그다지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죠. 기술 발전은 대중이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많은 부자들이 탄생하고 있고 아직 대중이 불신하고 있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동산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제가 가끔씩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영상도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공부하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요 젊은 투자자 일찌감치 가상자산과 주식의 가치에 눈을 떠서 집중 투자를 통해서 이 코로나 전국의 폭락 시기에 집중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번 한정수 저자의 책, 나는 투자로 30년을 벌었다 책 목차 위주로 한번 신속하게 리마인드 한번 해봤습니다.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좀 됐고요. 깔끔하게 문장을 단문으로 잘 썼던 것 같습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는 내용도 있고 구식탱탱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문장도 있었지만 처음 부동산을 재테크 마인드를 무장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상당히 자신감이 차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30억을 벌였는지 안 벌였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돈을 많이 벌긴 벌었나 봐요. 자신감이 많이 느껴지는 문장들이었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상화폐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